자, 이제 12장인데요. 하이브리드 서피스예요. 이게 하이브리드 나오면 이제 뭔가 섞였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확산제하고 흡음제가 같이 동시에 이게 제목을 한번 다 읽어보시죠. 12장 하이브리드 서피스 디퓨저는 반사된 표면을 분해해야 합니다. 이는 표면을 만들고 표면 임피던스가 장치 전면을 걸쳐 다양하도록 만듭니다. 실제로 슈레더 디퓨저는 종종 공간적으로 다양한 표면 임피던스를 생성하는 일련의 우물들로 해석됩니다. 이 장에서는 반사물질과 함께 흡음 패치를 사용하며 다양한 임피던스를 달성합니다. 슈레더 디퓨저와 달리 이런 하이브리드 장치는 최소 흡음을 위해 설계할 수 없으며 순수 흡음체와 비흡음성 디퓨저 사이 어딘가에 있습니다. 부분적인 흡음은 디자인에 내재되어 있으며 반사음은 분산됩니다. 이거는 뭐 일정 정도 흡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 예시장치가 있는데 이게 뭐냐고 하면 ABCD가 있어요. ABCD가 있는데 이게 이제 뭐 다양한 싱글 플랜 하이브리드 디바이스라고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레이디드 이게 회색 이거는 흡음 물질이고 이게 하얀 거 이 녀석은 이제 반사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A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본 거가 있잖아요. 플랫한 거. 앞에서 본 거고 B 같은 경우에는 사이드 뷰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공론이 돼 있는 거예요. 커브드가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높이가 서로 다를 수도 있고 이건 무슨 말이냐고 하면 그러니까 확산제하고 흡음제를 적당히 섞어 쓰는 거야. 그리고 평평히 할 수도 있지만 요렇게 공면을 줘가지고 또 분산을 시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아까 평면보다는 이렇게 공면이 되어 있는 게 확산이 볼록한 게 확산이 좀 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 룰도 넣고 QRD 개념도 넣고 어느 데는 흡음도 쓰고 확산 쓰고 요런 식으로 해서 현실적으로 쓸 수 있는. 그래서 이제 그 스튜디오에서 많이 쓰는 게 어퓨즈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업소보도 되면서 디퓨저도 같이 되는 그게 어퓨즈라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중고역은 디퓨저를 시키고 저역은 확산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는 확산제가 있고 안으로 들어간 거 있잖아요. 안으로 요새 구멍이 뻥뻥뻥 뚫려서 앞에 이렇게 구멍이 뻥뻥 들어간 것들은 안으로 들어간 건 점이 이제 줄어들겠지. 흡을 시키겠지. 그러면 이제 좋은 게 있어요. 얘가 좋은 거는 뭐냐고 하면 안으로 트랩이 돼가지고 안에 들어간 저역은 흡음이 될 거잖아. 그러면 그걸 한 500Hz 정도부터 흡음을 시켜버리는 거야. 예를 들면 만약 예를 든다고 하면 그럼 내가 500Hz 이상만 확산만 시키면 되는 거잖아. 그럼 500Hz 같은 게 좁아져도 두께가 얇아져도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어퓨즈를 얇게 설계할 수 있어. 왜냐면 밑에는 나는 그냥 확산 별로 관심 없고 밑에는 흡음이 됐어. 그렇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보통 스튜디오에서는 대부분 어퓨즈 개념을 쓰지. 그 좀 얇게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특징이 뭐냐, 저기 이제 맨 뒤에 있는 거 뒤쪽에 있을 거야. 이게 공면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가운데 구멍이 뻥뻥뻥뻥뻥 뚫려 있는 게 저게 어퓨즈예요. 대표적인 어퓨즈. 뒤에 저 있죠? 까만 거. 예. 그게 이제 기본 어퓨즈 개념. 내가 다 가달라고 다 있어요. 보면 지금 얘기했는 거 저기 다 있어요. 그 스카이라인도 있고 아까 얘기한 거 다 있었죠? 지오메트리카 이거 다 있기는 다 있어. 좀 어쨌든 다 있어요. 그래서 지오메트릭 기능도 저는 흡음을 한다고 이렇게 자기 홈페이지 올려 있거든요. 흡음을 안에 흡음제가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이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거고 이게 완벽하지가 않아. 아까가 아니고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얘가 떨면 있잖아요. 떨면 얘는 흡음이 된다고 기본적으로는. 그렇죠? 떨면 얘가 넘어가는 건데 물론 이게 넘어가가지고 다 반응시킨다고 하면 문제 없는데 안에 흡음이 나가지고 떠는 걸 갖다가 에너지를 갖다가 얘가 그 열로 에너지를 바꿔버리잖아. 그러면 이거는 흡음제가 되는 거야. 그럼 얘를 얇게 만들어가지고 떨면 있잖아요. 떨면 저역에서는 흡음이 되는 거야. 그게 보통 100Hz 이하에서는 거의 흡음이 돼. 그래서 내가 전번에 이야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저게 집 이렇게 안에다가 단열재를 집어넣고 이다가 뭐 1mm짜리 이런 거 이게 뭐라 그래야 되나 합판을 되잖아요. 그러면 그건 완전히 흡음제 저역에서는. 왜냐 이 얇기 때문에 잘 떨거든. 톡톡 쳤는데 통통통통통 소리가 나. 그런데 그 뒤에 단열재가 있어. 그 뒤에 흡음제가 들어가 있어. 그러면 그거는 이제 이 통통 칠 때 그 공지 주파수 통 이렇게 나오잖아. 그 주파수는 흡음이 난다는 얘기거든. 그렇죠? 톡톡 치면 알겠지? 근데 톡톡 치는데 완전히 세멘트게다. 그러면 그거는 완전히 반사제가 되는 거. 통통 소리 난다 그러면 흡음제가 되는 거야. 적어도 통통 치면
지가 올리는 배역에 통통 섰을 때, 탕 섰을 때 거기가 흡음이 당연히 되는 거는 맞죠. 근데 이제 어쨌든 어피조의 개념도 일단 약간 그런 거예요. 근데 내가 좀 더 대역을 좀 더 흡음이 되는 대역을 늘려주고 싶다. 그럼 앞에 구멍을 내는 거지. 구멍을 했다 그랬죠. 그럼 조금 더 고역에서도 하는 거고. 완전히 이렇게 막아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좀 굉장히 그 낮은 대역에서 이렇게 흡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다양한 장점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은 내가 전공을 해서 이 사업을 해보고 싶다. 그러면 이제 하이브리드로 접근해야지. 이미 확산제하고 흡음제는 누구나 다 아는 거지. 다 써먹고 어디서 막 해먹는데 내가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특허도 내고 할 거는 이제 남아있는 건 하이브리드를 어떻게 잘 할 건가. 그 다음에는 최적곡선인데 그건 최적곡선이라는 말은 공간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건 최적화 방법이 다 다르잖아요. 아까처럼 저렇게 생긴 거 하나에 최적화된 거는 있을 수는 나는 없다고 봐. 예. 지금 이제 그리고 컴퓨터 올리는데 큰 데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컴퓨터가 다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그때 그 상황에 맞게끔 최적 이런 것들 다 내가 어떻게 쓸 건지 이런 것들 정해진 다음에 이제 컴퓨터에서 이제 명령 때려가지고 내가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좀 만들어 줘 볼래? 막 그러면 뭐 예를 들면 아까 그거죠. 뭐 아까 평판을 가지고 옆에다 막 붙이는 게 있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다 골고루 음압에 나오게 하려면 각도를 각각 어디로 틀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울로 만들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밝게 하는 것들은 옛날 짓이군요. 요즘 컴퓨터가 내가 타겟이 요 에어리어가 있는데 여기에 A3열부터 뭐 B 그러니까 요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음압을 똑같이 만들어주고 네가 각도를 다 조절해 볼 거잖아요. 이게 제일 낫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각도 설치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런 과정을 기계가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음압일 수도 있고 초기 반사만 어느 이내에 다 들어오도록 다 이렇게 해줘. 그리고 음량은 비슷하게 해줘. 뭐 이런 몇 가지 어떤 그런 타겟이라고 하는 타겟을 그렇게 던져줄 수가 있겠지. 그렇게 해서 이런 거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제 1990년 읽어보시겠어요? 1990년대에는 의사 무작위 순서에 따라 배우는 더 작은 흡음 패치와 함께 새로운 유형의 표면이 생성되었습니다. 평평한 하이브리드 표면은 일관된 정반사를 형성하지만 부분적으로 흡음되기 때문에 감성입니다. 단단한 부분은 여전히 정반사 방향으로 정 이상에 도착하는 반사판을 만듭니다. 이에 대한 한 가지 해결책은 표면 형상을 만드는 것인데 그러면 정반사가 다른 각도로 크게 분산되어 보다 균일한 확산 반사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림 12.1b는 단순한 곡선을 가진 단일 표면 전체 측면도입니다. 그림 12.2는 다분성 흡음재 위에 고꾸라진 금속 마스크로 만든 구형 장치를 보여주며 소디의 의사 난수 시퀀스를 사용하여 구멍 위치를 결정합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있잖아요. 이게 이제 굉장히 이게 금속으로 되어 있는 거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반사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 구멍을 있잖아요. 이 구멍을 의사단수는 뭐 110, 111, 0000, 110 이런 식으로 쫙 이렇게 해가지고 뚫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흡음하고 확산을 동시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뒤에다가 이렇게 달아놓는 거예요. 이게 뭐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구멍을 뚫었을 수도 있지. 그건 내가 모르는 일인데, 이렇게 난수 시퀀스를 만들면 있잖아요. 이 면을 하나의 좌표로 볼 수 있고, 좌표에서 1형을 할 건지 있잖아요. 바크코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쵸? 바크코드. 이런 걸 가지고 110, 아니면 MLS 같은 거. 이런 걸로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드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면 이게 이게는 기본적으로 확산이 되고, 이 안에 들어간 거는 이제 흡음이 되겠죠. 그쵸? 안에 그럼 흡음제가 들어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예, 읽어보시죠. 곡선 하이브리드 표면 흡음 개수는 표면 분담과 유사하지만 분산이 크게 증가합니다. 분산이 됐겠죠. 공을 내가지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곡선 구조는 완전 흡음 정반사 또는 확산 반사의 특단에서 벗어나는 형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녹음 스튜디오에서 선호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실내 음향이 가장 잘 유지되는 장소인 스위트 스팟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확산을 좀 많이 해줬기 때문에 스위치가 좀 늘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고역에서 확산이 되니까. 그리고 12.3은 포스트 프로덕션 스튜디오 천장과 벽에 벽면 하이브리드 표현을 적용한 것을 보여줍니다. 이 천정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엄밀하게 보면 보세요. 이 정반사는 아닌 거잖아. 그래서 여기서 맞고 내가 만약에 이걸 옆에 세워놨다고 볼 때 맞고 들어온다고 하면 이 저역은 흡음만 시킬 거라고. 그러면 그 저역이 흡음돼서 내한테 날라온 거하고 확산도 펼친 거잖아요. 그렇죠? 펼친 거니까 또 좀 작게 들어왔겠지 나한테. 그치? 펼친 만큼 난 작게 들어온 거니까. 그러면 그 양이 진짜 일정하면 나랑 주파 특성도 맞겠죠.
그쵸? 그러면 내가 20에서 2만Hz까지 만약에 스피커 20에서 2만 나왔다 한다고 하면 여기서 어쨌든 얘를 맞고 들어온 양이 저역에서는 허음에서 예를 들면 20dB 줄어들고 확산위에서 고에서는 줄어들고 해가지고 20에서 2만 해주니까 똑같이 했다고 하면 다시 평선해졌을 거잖아. 과연 그렇게 나올 수가 있냐라는 거야. 그게 안 나올 가능성이 거의 99%라는 얘기지. 그래서 이것도 한번 왜곡이 생길 수 있는데 얼마만큼 왜곡이 되는지도 봐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물론 이게 좀 이거에 비해서 좀 작기 때문에 레벨이 이만큼 좀 작기 때문에 좀 영향을 덜 하겠지만 어쨌든 시간적으로 굉장히 빨리 오는 거잖아요. 바로 맞고 오는 거니까 수미리 세컨드 내에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얘 영향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거 잘 안 본다는 거예요. 희한하게도 나도 사실 안 봤어. 이게 뭐 맞고 오면 맞고 오는 모양인데 다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고 와 확산되면 좋겠네. 에너지적으로 확산 개수 얼마야 뭐 이런 거 정도만 했지. 내가 어느 순간인가 내가 지금 스피드라마를 재면서 막 0도 3도 60도 응답이 좋은 걸 생각하는데 저거 맞고 뭐 저기서 이미 소리가 변환되는데 그걸 내가 보고 있지도 않았던 거야. 저기서 똥이 끼어버리면 좋은 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쵸? 그래서 좀 많이 좀 이상했어. 그러면 되려 시각적으로나 그냥 있을 때 그 공간에 적응할 수 있는 정도의 표면이 되려 나올 수도 있겠네요. 저렇게 그 무작위의 표면들도. 그래서 내가 저기서 한번 이제 측정을 한번 해보면 여기는 타공 패널 안에 단열재밖에 없거든요. 한 요만한 두께 다운 이게 그밖에 없어. 그 다음에 이제 해가지고 어쨌든 낮은 저역에서 이제 흡음이 돼서 사실 이게 흡음줄 재보면 0.2초, 3초 정도밖에 안 나와요. 굉장히 좀 남들이 많이 퇴대해 버렸거든. 근데 중고역은 아닐 거잖아. 저기 다 보면 나무로 이렇게 되는 거잖아. 다 반사라고. 그래서 뭐 이렇게 좀 생기는 거 요게 있더라고. 이렇게 이 바꾸는 게 요게. 그래서 500, 600, 700, 800, 뭐 1000, 뭐 요 대역에서 이렇게 피키피키한 게 있더라고. 너저분한 게 벽 때문에.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제 예를 들면 소나목스는 GLM 가지고 예시 다 죽여버려. 확 죽여버리면 소리가 되게 멍청해져. 이상해. 왜냐면 벽은 있는데 벽 효과가 없는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야. 사람이 벽이 있으면 거기서 분명히 뭔가가 공간감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갖다가 다 멍청하게 만들어버린 거야.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걸 갖다가 완전히 없앨 건지 또 있으면 좀 너무 또 이렇게 브라이트하고 거칠게 소리 들리니까 조금은 죽여본다고 뭐 이런 식의 사실 과정들이 필요한 거거든. GLM의 과정이 다 그래요. GLM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근데 GLM은 그냥 확 죽여버리지. 그냥 평평하게 이렇게 가면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소리가 다이나믹스가 너무 없어져 버리고 저음에서 같은 경우에는 막 좀 이상한 게 있는 거거든. 분명히 공간은 뭔가 더해주는 것 같은데 뭔가가 막 나올 것 같으면서 안 나오고 막 이런 상태 있잖아요. 이게 이런 걸 간다고. 그래서 조금은 올려주는 게 낫다고. 좀 풀어주는 게. 이제 어쨌든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여기 할 때 그래서 이제 얘를 근본적으로 이런 게 이렇게 없으면 좋잖아. 적절하게 나오면 좋은데 얘가 아까 했지만 예를 들면 좀 작게 이 정도 산에서 이렇게 뭐 반된다면 좋은데 지금 한 이 정도 거의 에너지가 거의 별로 차이 안 나게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문제인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이채님 이야기했지만 20dB 차이 났다고 하면 크게 문제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근데 29,000 날려면 굉장히 많이 반사를 시킨다. 후배한테 이렇게 해야 이만큼 줄어들 거잖아요. 지금 이만큼에서 들어오고 있는 거 굉장히 크게 들어오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제가 한번 달아봤거든요. 근데 저게 뎁스가 한 12cm밖에 안 돼. 요 정도밖에 안 돼. 물리적으로는 18cm 정도 되는데 안에 뭐 백보드 있고 막 이렇게 하면 이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 적어도 안에 프랙탈에 들어가 있어요. 왜 들어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들어가 있고. 근데 보니까 한 1kg를 부분 위에서는 있는 게 많이 없어졌어. 그래서 이제 좀 손대줄 게 좀 적어진 거지. 그렇게 된 상태야. 근데 저 밑에는 뭐 별로 크게 조금은 줄어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좀 거치는 거는 좀 적은데 중요한 거는 그러면 이제 엠블로퍼가 그냥 클래식 음악 들을 때 이런 거는 내가 개인적으로 조금 더 생기는 거는 같아. 스테레오로 들을 때. 그러니까 결론은 이건 거지. 좋은 확산이 필요한 거는 같아. 물리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 클래식 음악을 듣게 들을 때는 해야 될 거는 같은데
어떤 게 하는 짓이 좋냐 하는 것들은 좀 네, 나는 그 누구냐 그 아저씨 아까 그 이야기했던 비대식용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 갑자기 이름이 뭐죠? 그리마니 아저씨 그 사람 많이 해봤으니까 그런 것처럼 해서 뭐 이제 뒷면하고 위 있잖아요. 천장은 좀 뒷면은 1D 가지고 확산을 시켜주고 천장은 2D로 가지고 이렇게 확산을 시켜주고 측면은 흡음 확산 이런 거 있잖아요. 반대쪽으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고 그리고 뒷면 확산제는 너무 많이 쓰지 말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좌우 정도만 이렇게 쓰고 특히 센터 같은 경우는 흡음 개념이 좀 더 낮고 그리고 스피커 뒤쪽도 바로 정면에는 확산시켜주면 이미지가 많이 좀 흐려진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좀 덜하고 측면에다가 이렇게 좀 해주고 그리고 그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확산체하고 나와의 거리가 2m 이상 떨어져 있어요.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제 대부분 보면 나는 작업할 때는 나는 떨어져 있지 이게 2m 이상 떨어져 있으면 모르겠는데 확산체 바로 뒤에 이제 돈 주는 아저씨들 뒤에 앉을 거잖아. 그럼 확산체 바로 여기가 확산체잖아. 그 소리 이제 개판인 거지. 그러면서 좀 희한한 소리가 들려. 다음에 시간이 되면 QRD 앞에 가가지고 있잖아요. 이야기를 해봐. 소리 희한하게 들려. 근데 왜 그 앞에서 이야기를 하시나요? 할 수도 있죠, 뭐. 그건 내 마음인 거지. 아니, 어쨌든, 그때 우연히 한번, 우리 그때 한번 그런 게 있었잖아. 이야기하니까. 뭐, 이렇게 스피커, 가까이 들으면 니에펠 지옥가 들리지. 진짜 딱 그게 들리더라고. 야, 씨. 이제 그런 게 이제 들립니다. 더러운 걸로 치면 플러터가 제일 더러운데 플러터 다음으로 더러운 게 난 그 소리였어. 근데 멀리서 이야기 딱 없어져. 가까이서 가서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내가 다음에 한번 동영상을 이렇게 마이크를 이렇게 해서 떼면서 녹음한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한번 녹음을 해보고 싶어. 측정 마이크 이렇게. 그러면 사람들한테 QRD 10cm 앞입니다. 1m 앞입니다. 들어보면 어떤 금방 나올 거거든. 그걸 다음에 그거 알아야 돼.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열이면 8 같은 경우에는 뒤에 이제 1D 확산판 바로 앞에 쇼파 있어. 그쵸? 네. 왜냐하면 그러면 어디다 쇼파를 어디다 그때 딱 붙여놓는 거지. 이제 그냥 그런 것들이 이제 그래서 이제 여기 12.4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냐고 하면 확산 개수에 대한 것들인데요. 앞에 슬랩 패턴이 있잖아요. 이 슬랩 패턴은 아까 얘기했처럼 이거는 일정하게 있잖아요. 여기 이 패턴은 여기 일정하게 이렇게 이제 갈 건가 아니면 이 패턴을 여기 보면 어딘데? 뭐 이렇게 가져 마. 이 패턴은 일정하게 있잖아요, 그렇죠? A번이죠, A번. 확산이 되게 안 좋죠, 여기. 요 밑에 있잖아요, 그렇죠? 확산이 요 밑에 있잖아요, 그죠? B번 같은 경우는 이게 뭐 이렇게 약간 넓은 직도 있고 좀 이렇게 막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만큼 올라오는 거예요, 이만큼. B. C번도 이렇게 이거는 이제 뭐 좀 더 이렇게 더 해준 거고 D번 같은 경우에는 요 높이까지도 같이 해준 거 이제 QRD처럼. 하면 이만큼 확산이 더 좋아지죠. 그러니까 이런 간격도 조절해주고 높이도 QRD 막 조절해 이렇게 여러 하이브리드 개념을 쓰면 확산이 점점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이해가시죠? 이런 것들 아이디어를 여러분들이 한번 많이 내보세요. 이런 아이디어들. 갑자기 화장실에 가서 볼일 보다가 이렇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보면 되는 거지. 다음에 어떻게 측정할지는 저한테 오면 내가 측정 방법은 알려줄 거야. 그래서 지금 얘 같은 경우는 하이브리드 디퓨저인데 슬랙 막 간격도 막 다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게 뭐냐고 하면
이 녹음 부스는 데 있잖아요. 녹음 부스는 데 저 안쪽에는 또 뒤쪽으로는 흡음재가 있는 거예요. 그 앞에 이런 거 있잖아요. QRD처럼 높이가 뭐 다른 이런 슬랫 구조가 있는 거 슬랫. 그쵸? 이 얘처럼 이렇게 생긴 거 지금 얘좀 이런 거. 요 뒤에 흡음재는 요 안에 들어가 있고 이게 이제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쵸?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좀 있더라는 거. 내가 지금 이걸 보여주는 이유가 이런 것들도 있더라는 거. 나도 뭐 이쪽 내가 전문 업체가 아니다 보니까 뭐 어쨌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것도 잘 한번 사용해 보시라 이런 개념들이 있더라는 거고. 수십 건 쓰는데 어쨌든 그러면 이 시퀀스 아까 막 이렇게 뭐 아까 길이도 있고 이 간격도 막 정해주는데 그러면 이 똑같은 거 반복할 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똑같이 해버리면 주기성이 막 뛰니까 어떻게 하면 이걸 갖다가 아까 뭐 그음제 확산제 이거 하듯이 아니면 구멍을 쭉 안 뚫고 이런 개념을 하든지 뭐 뒤집어 주고 할 때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뭔가를 여러 개를 땄을 때 어떻게 하면 좀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개념은 나중에 이게 자기 상관함수 이런 걸 가지고 수직적으로 배워보면 공간적으로 풀이를 해가지고 일정하게 나오면 이런 걸 하면 있는데 그건 별로 알 필요 없고 어쨌든 M 시퀀스 같은 거 이런 걸로 가지고도 M 시퀀스는 1010 있잖아요. 디지털적으로 1하고 0 아니면 1과 마이너스 1 있잖아요. 이런 걸로 가지고 하더라도 화이트 노이즈를 만들 수 있다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실제로 보면 나중에 보여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이건 처음 해보는 건데. 이게 MLS로 가지고 옛날에 스피커 측정을 많이 했거든요. 지금은 다 사인스브를 맡겼는데 이전에는 그렇게 했었어요. 여기서 제너레이터에 가가지고 오로라에 가면 MLS 시퀀스를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이제 모노로 해가지고 48로 해가지고 이게 보면 내가 이게 몇 개 정도를 가지고 할 건가 뭐 2개짜리 3개짜리 다 만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5개 정도 버프만 가지고 메모리 5개 가지고도 만들 수 있고 어쨌든 예를 들면 내가 예를 들면 8개 정도 요것만 가지고 한번 다 외웠어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면 분명히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이걸 이렇게 잘 보면 이게 보면 안수예요. 이해하고 이해해서 이게 순서는 뭐 다 다르죠. 그렇죠? 이 3개가 오다가 이렇게 오고 이거 오다가 2개 오고 이렇게 얘하고 얘만 가지고 있잖아요. 얘만 가지고 지금 이 샘플은 요거잖아요. 요거 그렇죠? 1, 1, 1, 0, 1, 1 뭐 그 다음에 또 가보면 막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0, 1, 1 0, 1, 0, 1, 막 계속 가는 거잖아. 근데 웃기는 거는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너무 작구나. 어쨌든 얘를 갖다가 주파수 분석을 해보면 얘 너무 작아서 그런데 플랫하게 나오죠. 내가 차수를 조금 더 높여 볼게요. 얘를 16 정도 해볼까? 이렇게 보시고 이거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이거 똑같은 방식으로 만든 거 이것도 계속 이것밖에 없어. 뭐 다른 값은 없어. 얘 아니면 이 두 단계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요거만 가지고 이게 맞는데 주파수 분석을 해보면 플랫하죠. 원래는 이렇게 안 만들고 원래는 어떻게 만드냐고 하면 원래 화이트 노 이거는 들어봐도 약간 이 화이트 노이즈처럼 들려요. 근데 1만 0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 수 있다니까. 그리고 이거는 그러면 이 크레스트 팩터가 딱 마이너스 6 요 네임만 들어와 있죠. 그러니까 크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근데 이제 이거 말고 내가 노이즈를 가지고 나 화이트 노이즈를 만들어 볼게요. 화이트 노이즈를 가지고 만들어 볼게요. 되게 기네. 도대체 얼마짜리를 만드는데 이렇게 긴 게 나오지? 화이트 노이즈를 만들면 기본적으로 화이트 노이즈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럼 여기 보면 이게 샘플이 막 이렇게 막 다단계로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난수 발생기를 가지고 막 만드는 거거든. 원래는 막 이만한 것도 이만한 것도 요만한 것도 요만한 것도 요만한 것도 다 생기는 거든. 이런 식으로
그쵸? 이렇게 해서 이게 만드는데, 이렇게 하면, 이게 크레스트 팩터가, 이게 평균 값하고 피크 값하고 차이가 많이 난다고. 이렇게 하면 스피커가 빨리 나가버린다고. 그래서 이게, 여기 보면 통계 분석을 해가지고, 이게 보면, 이 피크 값하고, 이게, RMS 값이, 어쨌든 피크 값은 마이너스 3인데에 반해서, RMS 값은 마이너스 13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10대 11 차이가 나잖아. 피크하고 RMS 사이에. 이만큼 크레스트 팩터가 큰데 반해서 얘는 안 그렇지. 이 두 개 음량은 똑같은데 똑같이 크게, 이게 크게 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애들이 이걸 썼다고. 근데 이게 재밌는 거는, 여기서 얘도 주파수 분석해주면, 아까 이게, 보세요. 얘도 이거 분석을 해볼게요. 이걸 해도, 이렇게, 플랫하게 나오잖아요. 그쵸? 이렇게도 나오지만, 얘도 해줘도 플랫하게 나옵니다. 똑같다고. 들어봐도 똑같아. 들어볼까요? 들어봐도 오히려 이게 더 작게 들리지. 그러니까 내가 화이트 노이즈를 1과 0을 가지고도 만들기 훨씬 더 효율적으로 앰프도 소리도 크게 나고 앰프도 부담이 적고 전기도 적게 쓰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게 바로 MC 컨트롤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90대 때 다 이걸로 가지고 스피커 측정 다 했어. 특히 콘서트 홀 같은 거 측정할 때 지금은 우익하게 다잖아요. 그쵸? 그때는 다 이걸로 가지고 했다고. 훨씬 크게 들릴 수 있어. 이게 비슷하게 들려면 얘를 갖다가 엄청 크게 써야 될 거야. 뭐. 얘를 예를 들면 내 생각하기에는 얘를 6dB 정도 크게 줘야 될 것 같은데. 해볼게요. 이거 비슷하죠? 이렇게 비슷하다고, 이거. 지금 배우는 건 이제 요거예요, 요거. 그렇게, 이 두 가지 스텝밖에 없는데, 요걸 갖다가, 이렇게, 아까 20에서 2만 헤르츠까지 플랫하게 되잖아요, 그쵸? 근데 이렇게, 파워 스펙트럼이 플랫하게 나오면 공간적으로도 확산도 플랫하게 할 수 있다는 게 MC 컨셉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가 말하는 얘가 11, 얘 보면, 111110 0100 111000 111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구멍을 뻥뻥뻥뻥 뚫으면 쫙 퍼져 나갈 때 간다라는 거지. 그게 실제로 그게 맞아요. 그리고 확산판 중에서 이런 게 있어요. 이게 그냥 들어가고 나오니까 두 가지 패턴밖에 없는 게 있어요. 들어가 있는 거 하고 안 들어가 있는 거 요거만 있는 것도 있어요. 확산판 중에서. 우리가처럼 아까 이처럼 이게 다단계로 있잖아요. 014, 뭐 224 이런 게 말고 1010으로 되어 있는 확산판이 있어요. 그게 MC 컷으로 하는 거야. 그런 게 있다니까. 그래서 이런 그 애들 수학자들이 생각해놓은 요런 개념들이 있어요. MC 컷도 있고 뭐 다른 뭐 그 이게 그런 이야기들이 여기서 나와요. 여기서 보면 아까 이 수식 컷은 1차원 MC 컷 이게 그런 얘기예요. 이게 지 자신만 있잖아요. 크게 나오고 다른 데 다 영어로 있잖아요. 이게 작으면 작을수록 오토클래식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확산이 잘 된다는 개념인 거거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 찾아낸 거야. 머리 좋은 사람들이 수학자들 뭐야, 야씨, 니 수학 잘한대. 너 이거 찾아봐봐.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그렇게 하면 이게 잘 퍼지더라. 이런 것들 본 거지.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만들었다. 그래서 뭐 최적 시퀀스를 막 찾고 이런 것들을 해서 실제로 재보니까 디퓨전이 이만큼 더 잘 되더라 이런 것보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 2차원으로 하면 이제 걔도 이제 그 아까 이제 그 스카이라인 같은 게 2차원이겠지, 그렇죠? 면으로 이렇게 보면 지 자신 빼고 나머지는 딱 작게 오는 거 있죠. 이런 게 작게 오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요런 또 시퀀스를 또 찾는 거야. 막 찾아가지고 이렇게 요런 2차원 별로 이렇게 만들면 이게 잘 퍼지더라는 거지. 이런 것들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생기더라. 그래서 이 오토 코릴레이션 했는데 지역에만 딱 뜨고 있잖아요. 다른 것들이 처음 영어로가 이런 것들이 제일 좋은 거겠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확산이 잘 된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람들이 알게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찾았다. 그래서 이제 확산에 대한 얘기도 이렇게 나오고요. 또 뭐 이런 게 있다 정도 하고 일단은 넘어갈게요. 넘어가고 그래서
그 리플렉스 있잖아요. 이제 거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게 AFMG 리플렉스라는 게 깔면 30일은 무료니까 그냥 무료 쓸 수 있어요. 100만원 가까이 하는데 나도 이걸 많이 써보지는 않았고 이거는 나온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래 1.0%밖에 안 나온 거 보니까 나온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앞으로 아마 더 많이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 보면 이제 기본적으로 뭐 이쪽에서 이제 입사각이 있으니까 반사각이 일로 나갔을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걸 이렇게 자자자 붙여 놓으니까 지금 이거 붙여 놓으니까 지금 이쪽으로 많이 날아갈 거잖아요. 근데 내가 여기를 갖다가 이제 이런 것들을 막 바꿔줄 수 있어요, 이렇게 바꿔주고 뭐 이런 것도 작게 하고 그러면 이게 확산 개수가 자동으로 계산되죠. 실시간으로 BM 분석이 바로 되는 거 이런 식으로. 그럼 이게 이제 퍼지는 것도 보이죠. 이렇게 해서 뭐 이제 점점 많이 퍼지죠. 그냥 이런 건 볼 수 있는 거야 그냥. 이제 좀 많이 퍼졌죠, 그렇죠? 그러면 이건 하나 스캐터링 있고 얘는 이제 노멀라이즈 디퓨전이 그래도 좀 괜찮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여기서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오픈해가지고 이제 실린더로 되어 있는 거 이런 것도 볼 수 있어요. 실린더 타입이다. 그럼 이게 실린더 타입이잖아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이게 그려주는 거예요. 근데 에이씨 얘는 내가 좀 이렇게 좀 하는데 얘 찌그러질 수 없겠니?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꼭 이쪽에서 만져서 그걸 만들 수 있어요. 특성. 그거는 안 돼요. 안 돼. 그거는 선생님이 직접 만들어 보세요. 집에서. 일단 가운데 저 지금 평평하게 만든 거죠. 그 부분에 홈게시를 바꿀 수 있나요? 그건 아직까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얘가 아까 있었는데 얘를 이렇게 좀 이게 얘도 있고 어쨌든 옆에 요것도 이렇게 해줄 수 있어 있는 식으로 이렇게 이런 거. 근데 자기가 앞으로 이런 거 좀 넣겠지 이제 지금 1.0 버전밖에 안 돼. 이게 1.0이거든. 1.0.9라는 말은 만들기에는 것밖에 안 된 것 같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거 많이 좋아졌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는 뭐만 보는 게 아니고 주파수별로 다 볼 수 있어요. 각도 있잖아요. 지금 이거 천 LH가 45도 들어왔을 때잖아요. 그럼 이거 예를 들면 90도로 이렇게 하고 싶다. 그러면 90도도 볼 수 있겠지? 90도라면 이쪽으로 들어온 거네. 아 0도로 해야 되겠구나. 0도. 그럼 여기서 들어주겠지. 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게 1000Hz 말고 내가 이제 3000Hz를 보고 싶다면 3000Hz로 볼 수도 있고. 지금 볼 수 있는. 그리고 이런 또 이 모양을 내가 뭐 값을 모양을 이렇게 다 만들 수 있더라고. 근데 지금 내가 뭐 많이 안 써봐가지고 트라이앵글로 내가 이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삼각형 아까 삼각형모양 있었잖아요. 이런 거.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쪽에서 날라왔다고 하면 이쪽으로 많이 날아갈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오면 이쪽으로 많이 날아가겠지, 기본적으로. 그렇죠? 지금 계속 계산하고 있는 건 15초. 이 계산하면 얘가 나올 거예요. 지금 계산 중이라서 아직 안 나오는 거예요. 실린더보다 삼각형 계산이 더 느린 거 같습니다. 근데 확실하게 이게 스캐터링 컴퓨터는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확산돼서는 전혀 안 좋죠, 그렇죠? 왜냐면 이쪽으로 다 날아갈 거니까 지금. 뭐 이런. 그래서 이게 여기서 날아왔는데 예를 들면 이쪽에서 날아오게끔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게 0도가 아니고 뭐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40도에서 날아오는 걸 안 보이죠. 이쪽으로 날아올 거잖아. 그럼 이쪽으로 많이 날아가 버리죠, 이제. 그렇지? 일로 와서 일로 가버리잖아. 왜? 일로 오면 일로 날아갈 거니까. 이제 그런 게 보이는 거야. 그리고 이거 멀티플 프리퀀시를 해가지고 여러 개 각도도 볼 수 있어요. 내가 각도를 몇 개 더 나눠가지고 뭐 애도 있잖아요. 애도 프리퀀시 해가지고 보면 1000Hz 뭐 이렇게 그러면 3000은 어떻게 보이지? 이렇게 하면 이 두 개 주파수가 동시에 보여요. 이런 기능도 있더라고. 계산하는데 시간이 걸려요. 어쨌든
뭐 이런 기능이 있고, 내가 아예 그냥 처음부터 아예 뭐 아까 그리는 이런 것도 다 가능하고, 얘를 갖다가 뭐 이렇게 삼각형으로 바꾼다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다 가능하더라고요. 이거 뒤집어 주는 것도 가능하고 이런 것도 다 있고 해가지고. 그리고 재미있는 거는 이게 스피커하고 정지대 위치 있잖아요. 그것도 여기서 내가 이 위치를 정해줄 수 있어요. 위치를 해가지고. 그럼 내가 사실 몇 도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게 거리별로 일단 넣어주면 있잖아요. 지금 내가 랩트가 3.7, 3.7인데 얘를 갖다가 2.7로 이런 식으로 바꾸고, 이거 왔잖아요. 그럼 이쪽도 라이트도 2.7로 이렇게 바꾸면 되겠죠. 이렇게 바꿨을 때 뭐 이 각도가 자동으로 정해지고 막 이런 게 있더라고. 그래서 그거 진짜 이제 주파수 2개 나왔죠. 아까 1500짜고 3500 2개 빨간 거 파란 거 나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뭐 근데 지금은 아주 간단한 기능만 넣어놓은 것 같아. 그래서 이게 되게 싸. 이거는 300불인가 뭐 더 싸 이거. 기어를. 이건 더 싸. 이 점점 비싸질 것 같아 점점. 그래서 얘는 내가 이런 건 이제 아까 내가 얘기했지 만들기 전에 이제 요걸 가지고도 QRD 만들 수 있겠죠. 그렇죠? 이런 모양을 가지고 그렇죠.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 얘가 학생에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얘기든 오늘까지 하면 이제 다 한 건데